구독, 좋아요. 전장현에 대한 비판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저도 언론도 그렇고 자꾸 전장현에 대한 비판을 하면은 혐오라고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0대의 언론에 있는 간부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 파워가 센 거예요. 이게. 저는 근데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막을 수 있다고요? 서울시장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막어? 역사- 자기들이 들어가겠다는데 진짜. 역사에서 플랫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중단시키면 돼요. 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그냥 꺼버려라. 네.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휠체어 이동 안 아니 되게. 휠체어가 계단을 못 내려오잖아요. 근데 꼭 내가 봤어요. 전장현 내려오는 그 장면들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욕 먹을까봐, 그렇게 하면은 내 나쁜 시장처럼 보일까봐 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로 이 4호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어떤 출근길을 묶어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확하게 불법 시위란 말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집회 시위 신고가 안 돼요. 그럼 볼모 잡고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을 볼모 잡고 저렇게 시위하는 거면 서울시나 공권력이 좀 강하게 대처를 해야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었던 전장현 처벌 강화법도 있지만 애초부터 엘리베이터를 끄면 돼요. 출근 시간에. 아예 못 가게. 집회가 예고되어 있을 때 접근 금지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시위로 인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합법적 시위하는 청년들을 외국사적 모욕 혐의라 그러고 검찰 송치하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바로 전장현 그 지하철 탑승 시위라고 하는 걸 이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저분이 박경석인데 들어 누워 있죠. 아 유명해요 저분. 네. 자, 저 기사는 이제 어떤 기사냐면요. 지금 일단 보시면 오늘도 4호선에서 출근길이 대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 탑승 시위 때문에. 근데 올해만 벌써 8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1월 들어서 승객 2만 명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위가요, 여러분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전장현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바로 혐오 하냐?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아니, 이게 뭐 금기시가 되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아내의 친척이 이제 장애인분이 계시는데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들도 전장현은 장애인을 대변하지 못하는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지자체에서 뭐 저상버스라든지 이동권에 대한 예산은 꾸준하게 당연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탈시설, 저들이 지금 원하는 게 탈시설 이거든요. 그쵸. 탈시설뿐만 아니라 전장현이 지금까지 요구했었던 것 중에 전 되게 놀라운 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진다라든지 되게 과해요.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을 시위하는 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 못한다.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시설이나 이런 게 낙후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지하철 이동권은 보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보장돼 있고 보장하고 있고 보장할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국민과 어떠한 선출직 단체장들이 장애인 예산을 삭감합니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자는데 누가 반대해요? 근데 저들은 겉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탈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은 그걸 반대해요. 갈 데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시설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위험하게 탈시설을 하느냐.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도 장애인을 시설에 맡겨놓고 자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당장 없어지면 그만큼의 예산과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당 2명의 어떤 보조 인력을 붙여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의 재산권을 볼모 잡고 출근길을 볼모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이 이거잖아요. 저 전장현은 지하철 그것도 출퇴근만 딱 노려서 저렇게 탑승 시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딱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장애인들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탈시설
탈시설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간판하고 상품이 다르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탈시설, 그러니까 2024년에 서울시에서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거든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원도 있습니다. 당연 예산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인상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동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관련해서 방송도 한 적이 있지만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그렇고 왜 절규를 하냐면 이게 막 점점 내 자식이지만 나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엄마는 아들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럼요. 하기 때문에 시설의 도움이 사실은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근데 이제 저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부모가 자식 버리냐 이런 식으로 막 낙인을 막 찍어버리지만 그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시설을 없애버리고 탈시설을 더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들이 저렇게 탑승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있고 보육원이 있고 보육시설이 왜 있겠습니까? 어쨌든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건 장애인 자녀건 간에 맡겨놓고 활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대적인 원칙과 시스템이었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고 하면서 조금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과한 예산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전장현 시위의 지금 핵심인 거고,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전장현 임종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전장현 불법 시위 때문에 네. 할아버지인가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는 사람들 막아가지고 막 절규하는 청년의 눈물 영상이 있거든요. 그냥 몇백만 조회수까지 갔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투쟁 방식이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치인도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거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전장현은. 전장현은 절대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불법 단체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일단 해야지.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네. 여러분들도 이제 납득을 하고 그렇게 이 이슈를 바라봐야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이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에 올린 건데요. 전장현이 오늘도 어김없이 4호선에서 깽판을 쳤다. 지금 김재섭의 그 지역구가 도봉구여서 그래요. 그 4호선 맞아요. 끝에 네. 끝인. 그래서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도 다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난 4월에 대표 발의한 전장현 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법안의 핵심은 시도 때도 없이 출근 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현을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 이동권과는 무관한 탈시설을 요구하며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시설은 전장현의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다 하면서 이 최근 3년간 전장현 이 집회 시위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 현황을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보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정부 쪽 문서죠. 시설물, 보안관 등 인명 피해 및 부상자 현황 해서 여기 역사 안에서 네. 이 관리하는 지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특사경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특별사법경찰이죠. 네. 특사경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전장현 시위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한 어떤 통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재섭 의원이 의원실 자료를 해서 올린 겁니다. 딱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피해 사진도 보십시오, 여러분. 긁히고 물고 아주 막 해가고 저렇게 상처가 나 있죠. 피해 사진이 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지금 김재섭 의원이 자기는 혼자 저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토위하고 국토교통부 모두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았대요. 그래서 그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 의견 그리고 국토교통부 의견 다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 결정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장현 방지법 빨리 통과시키자라는 건데 저거를 민주당 쪽에서 받을 리가 없죠. 받을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는 장애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장애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왜 장애를 이용합니까? 그걸 우리가 엄격하게 그렇죠. 구분하는 그런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좀 핀셋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뭉뚱그려가지고 저 사람 장애인 혐오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회는 절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걸 잘 구별해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게 바로 저 전장현이라고 하는 저 단체에 대한 비판이지
이게 뭐 장애인과 그리고 별 관련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특히나 나라 세금으로 월급 봉급받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일 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거에 대해서 네. 시시비비도 가리고 맞아요. 의제화도 하고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들 쉬쉬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시민들만 국민들만 저 출퇴근 시간에 피해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당장 출근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출근이 뭐예요?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나 계획이라든지 그게 결국 재산상의 물질적인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나만 피해입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도 피해예요. 그 회사가 피해면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누군가의 직원들은 장애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오는 피해일 텐데 당장 그걸 막으면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니까 저걸 볼모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한다. 그걸 또 내가 나쁜 시장이 될까봐, 나쁜 단체장이 될까봐 엘리베이터 가동도 중단하지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한다. 총체적인 문제인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어떻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선거 아쉬운 거죠.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 등록까지 이제 네. 한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될 때라서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에 다 조심해야 됩니다. 씁쓸합니다. 씁쓸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재섭 의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저 사람들은 장애인 이동권하고는 무관한 탈시설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지하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탈시설은 전장현의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정확히 짚었는데 실제로 저 전장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관계자가 저한테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어허. 뭐 SNS에 글도 올렸어요. 인권 뒤에 이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전장현이 탈시설하고 뭐 어쩌고 막 인권 막 얘기하고 뭐 장애인 인권 얘기하는데 인권 뒤에 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고구마 줄기 얽히듯이 막 얽혀 있다 이거죠. 파보면. 뭐 당장 검색해 보면 네. 전장현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2020년부터 3년간 받은 지원금이 약 476억이래요. 476억이요? 연간 150억 원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저 지하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호소면 그래도 저런 방식의 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귀 기울이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탈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뒤에 숨겨놓고 저렇게 하는 거라면 저건 되게 전면 부각화 해갖고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당부당을 갖고 막 비판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장애인 단체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람이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어떤 정책의 입안을 필요로 해가지고 요청을 할 때 누가 저런 방식으로 해요. 합법적인 시위와 집회를 신고를 해서 내지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입법부의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에게 대화를 요청한다거나 해서 네. 그래서 풀어가는 방식이 가장 건강한 방식이지 계속해서 저것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야. 풀릴 문제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 뒤에 사진 보세요. 저렇게 손톱으로 긁히고 물리고 아이고. 시위에 저렇게 대응하는데 팔다리 저렇게 상처 입은 사진 보십시오.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지금 저 중국 대사 저 얼굴 훼손하고 막 얼굴 그 사진 찢었다고 검찰 송치해버리고 검찰로 외국 사절 모욕 혐의. 네, 혐의 적용해서 송치해버리고 이게 대체 정말 아스트랄하네요. 이게 결국 정부의 생각과 기조거든요. 그러지 마라.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라. 아무리 이 전장현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시위는 안 된다라는 그 아주 간결한 그 한 문장. 그걸 총리가 말해주고 국가의 원수가 생각만 해주면 이 전체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사실상 방치하는 거고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책임이 전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